봉기쌤! 우경이 대학 갔대. 공부 그렇게 안 하던 우경이가 대학 갔대. 충성! 신고합니다. 문화유산 채널 병장 안홍주는 오늘부로 조선시대 DP가 되어 조선 탈영병을 잡을 것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 채널 병장 안홍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군복을 입고 왔는데요. 지금 너무 이렇게 쑥스럽고 빨리 어떻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군복을 입고 온 이유는 넷플릭스의 DP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저 진짜로 재밌게 봤는데요. 그냥 하루 만에 정주행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딱 생겼습니다. 과연 조선시대에도 DP란 게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군복을 입고 조선시대 DP와 탈영병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충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조선시대 DP와 그리고 탈영병의 이야기가 아주 잔뜩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신 연구원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러 한번 지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오! 하나, 둘! 네. 어이구. 충성! 네, 충성. 문화유산 채널 예비역 병장 안홍준. 조선시대 DP가 되어 탈영병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비역 예비역,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예, 예비역 병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예비역 병장입니다. 반갑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근무하는 수석 연구원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 전통시대 역사, 전통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제 조선 탈영병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이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연구를 하신 거 계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요즘 그 탈영병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좀 맞습니다. 많이 가시는 네, 것 같고 우리 역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조선시대 군령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병령의 업무일지에 관한 기록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 도망병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또 경험도 있고 해서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었죠. 의외로 조금 그 우리에게 주는 뭐 교훈이라든지 네네. 또 한번 돌아볼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롭고 신기하고 좀 정말 재밌는 스릴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들었을 때 조선시대에도 좀 DP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DP가 있으려면 탈영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탈영병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서. 아무래도 이 군대 조직이 좀 통제된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 병사들의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좀 어려움이 많았겠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그 빈번했던 원인이 우리가 군사용어로는 이제 복무염증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부적응, 예나 지금이나 옛날 기록에도 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탈영병의 좀 생활이나 그리고 탈영 이유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많다거나, 많은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막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그 아래 단계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이 병령을 이탈하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면 이제 탈영병을 어떻게 체포했을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위치 추적하고 막 그때는 막 통신 같은 것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경우인데 가족들을 볼모로 잡습니다.
탈영병의 가족들을 체포해가지고 체포를. 네. 감옥에 구금을 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탈영병이 이제 몇 달을 거치다가 네. 이제 집에 찾아가잖아요. 아 갔는데. 그럼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어디 갔지? 알고 보니까 이 감옥에 감금돼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너의 탈영 행위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가족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아이고. 자수해라. 그러면 가족들은 풀어준다. 예. 그러면 이제 가족들 고통을 견딜 수 없다 이러면 이제 자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자수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 집에 왔는데 예. 그걸 그냥 보고도 그 알고서도 이제 알고서도. 마음의 고통은 있겠지만 아이고. 자기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네네. 그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가족들을. 가족들을 다 감금한 게 아니고 이제 한 명만 감금해라. 뭐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아, 근데 또 농사철에 농번기에는 손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요. 농번기에는 일하게 했다가 아, 농사 끝나면 다시 구금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도망병에게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고통의 그 생각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가족이 잡혀도 음, 자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음. 어떤 처벌이 있길래 이렇게 음. 자수를 안 할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제 어떤 처벌의 기준이 있었느냐 네. 그게 보면은 꽤 다양해요. 조선시대는 예. 다양합니까? 네. 군대 군형에 따라서 좀 제각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조선 후기에는 그 처벌 기준을 이제 정비를 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군대 조직이 이제 서울에 주둔하는 훈련도감 거기에는 탈영을 하면은 첫 번째 체포되면은 곤장 50대만 때리고 봐줍니다. 근데 두 번째 똑같이 군탈을 하게 되면은 번째. 효시 바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 효시라는 것은 사형 중에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끔찍한데 이 목을 잘라서 계시를 하는 거죠. 매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경고를 주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탈영을 예방한다는 차원도 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의 관용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봐준다. 한 번은 봐주지만 예. 두 번째는 두 번은 용서치 않겠다. 관용이 없다. 이거고. 지금 이제 처벌의 수위를 이렇게 막 높이고 예. 다양하게 했는데 예. 그래도 지금 탈영하는 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례는 적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일탈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병령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부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서 시스템. 네. 그걸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전쟁 시에 탈영하는 거는 네네네. 바로 직결 네, 처분인데 직결처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도망병이 생깁니다. 직결처분인데도. 그래서 제가 최근 기록을 보니까 네네. 이 지휘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휘관이 네. 굉장히 용감하고 전쟁터에서 이제 앞에 서서 지휘를 하는데 네네. 병사들의 마음을 못 얻는 지휘관들이 있어요. 병사들과 소통이 안 되는 지휘관들. 약간 조선이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사들이 도망을 선택하는 거죠. 네. 전쟁 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지휘관은 병사들의 마음을 잘 얻고 잘 살피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겁이 많아요. 저희 시장이 같으십니다. 앞장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 지휘관은. 네.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제 도망을 선택하고 전쟁 시에 탈영을 막으려면 좋은 무기를 줘야 됩니다. 이 조총 같은 것도 신식. 그래서 병사들이 이 무기면은 나를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가면 이제 네.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휘관도 오락가락하고 무기도 시원찮으면 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사기를 잃고. 그래서 병자호란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병자호란때. 인조임금이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런 원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이런 구조적 불이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 혹시 뭐 이렇게 개선되었던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인조. 대부분 개선이 되지만 또 개선되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네. 뭐 가혹행위, 구타나 폭언 같은 것들은 뭐 늘상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옛날 부조리 중에 아주 그 뿌리 깊은 부조리가 네네. 신고식 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고식이요? 예, 처음 들어봤을 때. 그렇죠. 사병이나 장교, 특히 이제 장교들에게 네네. 신고식 관행이 있었어요. 장교들에게요? 과거에는 이제 장교가 새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면
선배 장교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몇 차례. 상다리가 휠 정도로 음식을 차리고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시원치 않으면 군대 생활하는 내내 이제 상급자들에게 아이고 왕따를 당하고 네. 이제 좀 그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배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또 선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신고식 관행을 견디지 네. 못해가지고 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나왔습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상부에서 그걸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저건 하셨습니까? 부조리다, 네네. 적폐다, 네. 청산해라. 네. 이러지만 잘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신고식이 좀 살아있어야 이 기강도 서고 이 군대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팍팍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부에서 인식은 하지만 묵인했던 사례들이 많았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고초가 많았던 시절의 군대 생활이 우리 조선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많은 기록은 없지만 네.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늘 병행이 되어서 하여튼 그렇게 점철되어 온 역사가 우리 기록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이 지금 조선시대 어떤 탈영병의 일상과 예. 그리고 어떤 부조리함 그리고 예. DP에 관해서 잘 들어봤는데 앞으로 더 이제 DP에 관해서 예. 조선시대 DP에 관해서 연구가 더 많이 돼가지고 예. 2탄으로 찾아뵐 예.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안병장님 군복을 보니까 네. 또 옛날 군 시절의 추억도 떠오르고 네. 예. 아주 공기가 바짝 것 같아서 네, 저도 모르게 지금 예. 네. 갑자기 손에 땀이 이제 지워졌습니다. 네, 예. 굉장히. 네. 오늘 또 제가 연구한 걸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오늘 조선시대 DP와 탈영병에 대해서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부장님과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과거 출장은 계속될 것이고 알람, 좋아요, 구독 버튼까지 함께해요. 다시 올게요.